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오늘은 주간보호센터 창업을 하기 위해 상가를 임대할 때 뭐를 주의해서 봐야 되는지, 제가 지난 영상 속에서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는 상가를 골라야만 되는지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그런 조건에 맞는 상가를 다 골랐다고 치고 이제 실제로 계약을 할 때 어떤 걸 주의해야 되는지 세심하게 한 10가지 정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기존 시설에 철거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. 철거 의무 확인인데요. 사진 속에 보시면 한 이 정도는 돼 있어야 바로 시공이 들어갈 수 있어요. 인테리어 설계가. 그런데 뭐 기존에 막 기둥도 그대로 쌓여져 있고 천정이며 벽이며 바닥이 뭐 그대로 다 있으면 군데군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들어가서 그걸 공사하는데 뜯어내는 비용이 발생하잖아요. 그래서 바로 내가 시공할 수 있게 깨끗하게 철거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내가 철거를 해야 되는지 그걸 잘 확인하셔야 돼요. 원칙상은요, 앞서 거기서 일을 하던 사람이 원상복구, 즉 철거를 완전히 하고 나가줘야만 돼요.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주인이 앞선 사람을 그냥 내보냈다면 주인이 철거를 해줘야만 됩니다. 이걸 딜을 잘 하셔야 되는데요. 뭐가 좋냐면 철거를 분명히 해야 되는 요소가 있다면 주인한테 내가 철거할 테니 우리 가격을 딜하자. 뭐 예를 들어 렌트프리, 월세를 안 내는 기간을 한두 달 더 주던지, 그리고 내가 철거를 하겠다. 그런 식으로 딜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 이유는 앞선 사람이나 주인이 철거를 하면은 내가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주간보호센터에 맞는 조건을 보면서 철거하는 건 아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막 다 뜯어버려요. 그럼 배관이니 뭐 수도 배관이니 뭐 이런 것도 다 그냥 잘라버리는 수가 있고, 전기도 다 뜯어가 버리고 잘라버리고 이러면 내가 더 힘들어요.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하는 업자한테, 시공하는 업자한테 철거도 당신 쪽에서 좀 같이 겸해줄 수 있느냐 해서, 예를 들어 저희 휴멘트한테 맡기시면 저희가 철거를 할 때도 인테리어를 구성한 부분에 있어서 다시 써먹을 수 있는 부분, 아니면 꼭 제거해야 되는 부분을 가려가면서 한꺼번에 철거를 할 수 있죠. 그렇게 한 팀이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. 주인한테 내가 철거할 테니 철거 견적 한번 내보십시오. 그것만큼 우리 협상해서 나한테 돈을 주시든지, 월세 무료 기간을 그만큼 더 주시든지 뭐 그렇게 하십시오.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. 뭐 싹 비어있다고 해서 그냥 들어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. 분명히 조금만 이렇게 벽체 하나가 이렇게 딱딱 붙어 있어도 이걸 뜯어내는 것도 돈입니다, 여러분. 그 때문에 철거 의무 확인 꼭 하셔야 됩니다. 자, 두 번째는 계약서를 쓰실 때 보시다시피 이게 평상시 보통 사용하는 임대차 계약서예요, 상가. 이 계약서, 모든 계약서는요, 특약사항이 우선입니다. 어떤 사고나 분쟁이 생겼을 때 특약이라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갈 내용이 아주 중요해요. 우선은 이 부분, 노유자 시설이 안 될 경우 계약을 원천 무효한다. 이 말을 넣는 게 좋습니다. 미리 협의하세요. 왜냐면 내가 이런 저런 요소 다 따지고 시작을 하긴 했지만 갑자기 그 기간 동안 법이 바뀌거나 그 시에, 아니면 갑자기 예상치 못한 어떤 불법 건축물 요소라든지 어떤 뭐가 튀어나왔어. 그래서 안 될 경우 이 계약을 원천 무효한다라는 단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. 그거는 내 임차인 쪽이 확인을 못했거나 아니면 어떤 이유로 인해서라도 이걸 노유자 시설로 용도 변경 못해서 내가 주간보호센터를 못하겠으니 계약을 아예 무효로 합니다. 즉 위약금을 당신 임대인한테 주지 않습니다. 임대인도 마찬가지. 미처 확인 못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임차인한테 보증금이나 계약금에 대해서 위약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. 만에 하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말이 꼭 들어가는 게 좋아요. 그 다음 렌트프리 기간 넣는 게 좋습니다. 렌트프리 기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딱 잔금을 치르고 계약이 성사되자마자 월세가 책정되는 게 아니라 보통은 공사도 해야 되고 허가도 맡아야 되고 평균 한 3개월 걸리기 때문에 내가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월세를 무료로 해주는 렌트프리 기간을 좀 주세요 라고 임대인하고 협의하시는 거예요. 이런 거 처음 해보신 분들은 그런 거 모르고 그냥 무조건 오케이 하고 해버리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. 그때는 최소 한 달 이상, 2달 정도로 렌트프리 기간을 받고요. 만약에 갓 지은 분양한 상가라면요, 렌트프리 기간을 3개월 이상도 줍니다.
그러니까 그걸 잘 요구하세요. 협의하느냐에 따라서 1,000만 원에 가까운 월세가 세이브 되기 때문에 꼭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. 또 하나, 노유자시설 용도 변경 협조, 이거를 임대인이, 즉 주인이 해준다 라고가 필요해요. 왜냐면요,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는 들어가서 새 들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건축 용도 변경할 때 주인의 인감증명서와 주인의 동의서를 건축가에 제출하게 돼 있어요. 주인이 나 귀찮아, 아니면 나 몰라, 안 해줘라고 해버리면 이거 말짱 꽝인 거예요. 그래서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, 돈 들어가서 공사해놓고 그런 부분은 임차인이 내가 할 테니까 당신은 동의서만이라도 해줘라. 또 이렇게 공사하는 데 있어서 주인께서 협조를 좀 해줘라 라고 용도 변경에 협조를 주인이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. 자, 또 있어요. 누수 확인. 이게 뭐 1층, 2층, 3층 어디를 임대해야 되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. 5층짜리 건물인데 내가 3층을 임대한다고 해서 물이 안 새는 거 아니에요. 여러분, 상가는요, 몇 년이 됐든지 간에 외벽을 타고, 외벽에는 금을 타고 비가 내릴 때 샌 물이 그 건물의 반대쪽, 금이 없는 반대쪽에 가서 셀 수도 있는 거예요. 그 크랙을 타고 천장 안, 벽 속속을 이렇게 타고 다니다가 새는 거기 때문에 딱 가서 천장을 다 보세요. 물 샌 자국이 있는지, 바닥에 물 떨어진 자국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. 만약에 천장이 다 덮어져 있는 거라면 아마 군데군데 노랗게 돼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. 그럼 거기서 물이 항상 샜다는 얘기니까 누수 확인 반드시 하셔야 돼요. 그렇게 해서 계약하기 전에 여기 누수가 있었던 것 같으니 저희가 공사 들어가기 전에 누수를 완벽히 해결을 해 주십시오 라는 협의를 꼭 하셔야 돼요. 보통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들어간 경우 공사 열심히 해서 천장 예쁘게 새로 싹 했는데 비가 막 와. 근데 막 누수해버려요. 그때 가서야 뭐 해줘라 마라 이럴 수도 없어요. 그럴 때 미리 꼭 누수 부분을 확인하셔야 됩니다. 그 다음 중요한 거는요, 모든 요소를 다 갖췄다고 했어요. 그리고 앞서 말한 것들이 이제 다 딜이 됐어. 이제 공사 시작해야지라고 딱 봤는데 공사가 완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. 그 이유가 뭐냐면, 자, 2층에 내가 하려고자 하는 층의 배관 있죠? 하수 배관, 수도 배관, 그 다음에 똥오줌 내려가는 오수 배관, 이건 다 아랫집의 천장에 있어요. 아랫집 천장 위에서 작업을 하게끔만 돼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간보호 센터를 하는데 조리실, 목욕실, 화장실을 전용 면적 실내 안에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. 그러기 위해선 아랫집 천장 위에서 배관을 끌어올리는 작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. 즉 밑에 집을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. 그래서 계약하기 전에 밑에 집에 가서 정중하게 내가 이러이러한 공사로 뭐 이틀이 됐든 3일이 됐든 몇 시간 동안 영업 안 하시는 시간이든 아침 새벽이든 들어가서 천장에 좀 공사를 하겠습니다. 천장이 텍스로 되어 있거나 노출형으로 되어 있으면 그냥 딱 시공하면 되는데 밑에 집 사람들이 천장을 진짜 막 싹 섞어보도록 해서 페인트칠까지 싹 덮어놨어. 그럼 그 천장을 열어볼 수 없잖아요. 그럴 경우는 점검구 있죠? 내가 당신네 집 천장에 점검구를 만들어서 거기 좀 그 천정 위 속에 작업을 좀 해야 된다. 멀쩡히 청소부터 해서 원상복구에 싹 해드릴 테니 협조를 부탁한다 라고 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. 다시 말하면 내가 하는 주간보호센터에 목욕실, 조리실, 화장실 자리가 잡힐 거 아니에요? 그럼 그 밑에, 바로 밑에 해당하는 부분에 밑에 집 가서 그 부분의 천장에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. 그게 협조가 안 되면 뭐 주인이 오케이 하든 뭐 하든 다 말짱하게 안 됩니다. 그럴 때 꼭 협조를 구하셔야 돼요. 자, 그 다음 주차관계 협의. 여러분, 주간보호센터는 보통 80에서 100평, 한 3, 40인만 해도요, 차 4, 5대 굴려야 돼요. 뭐 승합차가 됐던 일반적인 수용차가 됐던. 보통 상가는 80에서 100평짜리 임대 하나 얻으면 내 전용 주차구역이 2대를 넘지 않아요. 정말 널널하고 대형 상가에도 3대, 2대 넘지 않아요. 또 80평, 100평짜리 소규모 상가는요, 그렇게 주차 공간이 많지도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내가 4, 5대를 주차하고 굴려야 되는데 한두 대밖에 주차가 안 돼. 그런 걸 꼭 확인하셔야 돼요. 주차할 데 없으면 이거 나중에 주차요금, 내 차들 다른 데 공용주차장이나 다른 건물 주차해야 되는 주차요금만도 넘사벽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.
그래서 주차를 그래도 어느 정도 원활하게 할 수 있는가 그 건물에 그걸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. 자, 또 있습니다. 임대료 부가세 합의. 이게 무슨 말이냐? 보통 단독 건물의 경우, 그러니까 한 건물이 한 주인의 경우 임차인한테 우리 부가세 딜을 하자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. 월세가 300만 원이면 뭐 부가세 없는 걸로 해서 310에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협의하려는 경우가 있어요. 왜냐하면 주인 입장에서는 소득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받는 월세를 없는 것처럼 꾸미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근데 부가세를 받으면 나도 그걸 신고를 해서 부가세 처리를 해야 되니까 다 소득으로 잡히잖아요. 이 건물주들이 무슨 뭐 천당 위의 건물주 이러는데 전혀 그러지 않아요, 여러분. 뭐 500억 이상, 뭐 수백억 이상, 뭐 1000억짜리 건물 갖고 있는 사람들 띵가띵가 놀면서 살 수 있겠지만 뭐 100억짜리 밑에 있는 건물들은요 그렇게 뭐 월세금 받아먹어서 사는 게 쉽지 않아요. 세금이 40% 육박합니다. 월 1000만 원 월세 들어오면 뭐 400만 원 그냥 뭐 세금 내야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세금을 줄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. 만약에 그렇게 딜을 해오는 주인이 있으면 우리는 비용 처리를 투명하게 해야 되는 주거보호센터이기 때문에 부가세 꼬박꼬박 내야만 합니다. 부가세 처리 해주셔야만 됩니다. 이거 꼭 얘기하셔야 돼요. 자, 9번째는요. 도로 사용요금이라는 게 있어요. 모든 건물은 다 있어요, 여러분. 이게 1년에 이제 세금으로 이렇게 고지서가 날라오는데 이 도로 사용요금이라고 하는 거는 세금이에요. 이거는 사용하는 사람이 내는 거예요. 공실이면 상가 주인이 내지만 사용하는 임차인이 내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걸 나중에 가서 막 분쟁할 필요 없이 도로 사용요금은 임차인이 낸다. 계약서에 딱 써있다고 해서 이게 뭡니까? 이걸 내가 왜 내요? 이러지 마시고 사용하는 사람이 내야 되는 거. 그리고 금액이 얼마 크지 않다는 거 알아두시고요. 내시면 됩니다. 자, 마지막 10번째는요. 공용 부분의 하자는요. 집주인이 돈을 다 내서 수리해 주는 거예요. 아까 말한 무리세. 근데 그 무리세는 게 우리 층에 있는 창틀에서 세. 그럼 이거는 누가 해요? 집주인이 줘요. 근데 그 창틀 위에 벽에서 막 세고 있어. 이건 공용 부분이에요. 그 건물의 관리단이 해주거나 집주인이 수선제 책임을 내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. 만약에 그 건물이 한 주인이면 당연히 건물이 되는 거고요. 즉 공용 부분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돼요. 배관이 막혀 있는 것도 그래요. 주거보호센터 운영하다 보면 어르신들 머리카락이니 뭐니 또 어르신들이 휴지를 막 변기에 막 뭉티기를 집어넣고 그래서 잘 막혀요. 이거 뚜루펑 하는 거 사람들 한번 부르면 지금 평균 35만 원이에요. 이래. 그런 비용을 내가 일일이 낼 수 없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공용 부분인지 막히는 것도 공용 부분인지 우리 것 때문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. 자, 우리 거는 딱 변기가 있으면 그 변기 밑에 배관까지가 우리 거예요. 그 배관이 쭉 가다가 그 건물에 원래 있는 두꺼운 굵은 공용 배관에 딱 가서 붙는단 말이에요. 업자를 부르면 내시경으로 이게 우리 가지 배관에서 변기에서부터 가지 배관에 막힌 건지 아니면 가지 배관에서 딱 연결된 다음에 건물의 공용 배관에서 막힌 건지가 보여요. 자, 건물의 공용 배관에서 막힌 거면 공용요금으로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. 건물주 또는 관리단이. 자, 그런 걸 일일이 확인하셔야 됩니다. 수도도 마찬가지. 어디서 수도가 안 나오는 건지, 수도가 터진 건지, 우리 전용 부분의 가지 배관에서부터인지 넘어가서 건물의 전용 배관에서부터인지 이런 거 다 확인하셔야 돼요. 전기도 마찬가지고요. 자, 이렇게 오늘 10가지 말씀드렸는데요. 이거 외에도 물론 많이 있겠죠. 더 꼼꼼히 봐야겠죠. 제가 올린 영상들 보면은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 데도 있지만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이걸 전부 외우고 전부 알 수는 없어요. 그렇지만 제가 지난번에 올려드린 허가가 가능한 상가 찾는 법 그 영상하고요. 오늘 올려드린 상가를 이제 실제로 계약할 때 확인해야 될 부분 10가지 정도. 이 정도만 잘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 큰 사고 없이 하실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상가를 찾게 되면은 저 같은 전문가한테 현장을 와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하시거나 컨설팅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